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릴 때에는 최대한 빨리 소식을 접해서 빨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텔레그램방이나 영상이나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보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또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자료를 좀 모아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인사이드를 좀 많이 넣고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 영상 제목만 봐도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 제목만 보고서 다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더 영상에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려면은 끝까지 보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더 여러분들께 좋은 어떤 그런 컨텐츠로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좀 참고하시면서 제 영상을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XRP 레저 파운데이션에서 XRP 레저를 통해서 개발을 한 팀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마쳤고요. 현재 이제 3차 현재 진행 중인데, 결과는 7, 8월 안에 뭔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4차가 이번 여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차에 XRP 레저를 통해서 개발하는 팀들을 어플리케이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래서 XRP 레저에서 보조금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요번에 인터레처 파운데이션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소식도 뿌리지 않고 있었고, 제가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인터넷 프로토콜, 굉장히 리플사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죠. 인터넷 오브 밸류를 실현하기 위해서 XRP 레저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프로토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디지털 월렛, 금융 서비스를 위한 개발 연구 및 계획을 위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곳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75,000달러, 미국으로는 75,000달러, 환화로 계산했을 때는 약 8천만 원 정도 이것을 보조금으로서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내왔고요. 7월 8일까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해야 되고, 뭐 우리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보조금이 지원이 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리플사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면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할 때 모든 프로젝트들 플랜에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왜 봐야 하냐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개발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은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 위에서 어떻게 돈을 트랜스퍼 할 수 있는가, 옮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려가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과 조직 단체들을 위한 어카운트를 발행을 하고 또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도 고려가 되어져야 되고, 또 전자머니 기관 또는 지역 커뮤니티 혹은 사용 케이스, 이런 사용 케이스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지식들이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들과 화폐들 간의 상호 운영을 위한 계획,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과 어떤 이제 프로젝트들과 어떤 이제 코인 아니면은 이런 법정 화폐 간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흥 생태계를 위한 기여와 같이 오픈소스 지식 공유를 위한 약속 이행. 결국 이 말은 오픈소스인 인터넷 프로토콜을 계속적으로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약속이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보조금 지원이 20개 개발팀에게 약 환화로 8천만 원이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20개 팀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단계별로 선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 통과하면 2단계 되고, 2단계 통과하면 3단계까지 가야 되고, 3단계까지 가야 합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1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목표는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 위에서 노드가 되기 위한 다이나믹한 사업 계획을 생성해내는 성공적인 지원자를 뽑기 위한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다이나믹한 어떤 아이디얼릭한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는 성공적인 지원자를 뽑기 위한 단계. 그래서 어떤 사업 계획을 잘
형성해낸 그런 팀, 그런 지원자를 뽑겠다라고 하는 게 1단계고요. 뭐 2단계에서는 좀 더 발전이 되겠죠. 2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활용이 될지 정확하게 개발이 좀 단계가 들어갈 수 있는 팀,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눠지겠죠. 뭐 3단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단계, 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모르겠지만 1단계는 이렇게 제대로 된 사업을 계획한 이런 지원자를 뽑기 위한 단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차까지 합격된 그런 개발자 팀들은 이제 프로타이핑이라는 단계를 적용할 기회를 갖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타이핑이라는 게 뭐지? 그래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게 됐는데, 이 프로타이핑 전에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 개선하기 위해 간단한 핵심 기능만 넣어서 제작한 기본 모델, 말 그대로 이제 샘플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발자들이 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진다면은 이렇게 샘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시면은 그 프로타이핑 단계를 적용할 기회를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프로타이핑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상 고객에게 프로타입을 사용해보게 하고, 예상 고객에게 샘플을 사용해보게 하고, 피드백을 받아 제품 개선 시 반영을 하는데, 이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한다. 결국은 샘플을 만들어서 실제 고객에게 사용을 해보게 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개선해서 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3차까지 합격된 개발자 팀들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인터랙션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리플사에서 같이 개발자들과 함께 도움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완성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것에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보조금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터랙션 프로토콜을 얼마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가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조금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면 좋아요. 모든 이런 프로젝트들이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과 기회를 이해하고 있는 인터랙션 프로토콜 사용 가능한 금융적 서비스를 위한 매력적인 사용 사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된다. 결국 이 말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인터랙션 프로토콜을 활용한 금융적 서비스에서 그 인터랙션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매력적인 사용 사례,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어떤 문제의 해결점, 인터랙션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매력적인 사용 사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되고, 금융적 규제 정책과 규범 위에서 이행되고 있는 부분, 결국은 규제와 이런 어떤 룰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룰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가 인터랙션 프로토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그 기술적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인터랙션 프로토콜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협력자들을 포함한 이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실질적 작업 계획. 그래서 실질적으로 샘플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단계의 비용을 위한 예비 예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리플사에서도 어느 정도 도와줄 보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뭐 이런 것도 계산해보면서 상품이 수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만 딱 봐도 느껴지는 게 정말로 인터랙션 프로토콜을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을 유도를 하고 있고, 개발자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함께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보고 넘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XRP 레저에서 보조금 지원이 됐고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션 프로토콜 파운데이션에서도 인터랙션 프로토콜 개발자들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오픈소스가 있죠. 리플사에서는 XRP 레저, 인터랙션,
페이스트링. 근데 이제 페이스트링에서 아직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결국은 나중에는 아니면 곧 페이스트링에서도 개발자들을 모으고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플사에서는 이 세 가지가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 오픈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 아무나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많은 개발자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활용을 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리플사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리플사는 리플사 혼자만 지금 여러 가지 개발 단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개발자들과의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확인하면서 가시면은 좋은 그런 투자 공부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ONXRP 소식입니다. 그래서 ONXRP 소식에서 보시면요, 뭐 글로벌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신용카드, 애플페이로 쉽게 XRP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과 하와이를 제외하고 미국 거의 대부분의 전역에서 신용카드, 애플페이 이런 걸로 로컬 피아트 머니로 XRP를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좀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소송 중인데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SEC와 소송 중이고, 그리고 XRP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 폐지는 아니더라도 상장 폐지가 된 것도 있고, 또 판매 일시 거래 중지 된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온 XRP 탈중화된 거래소 여기에서 신용카드, 애플페이로 XRP 매수한다라는 게 도대체 이게 소송 중인데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규제 때문에 캐나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규제 때문에 캐나다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대부분 미국의 대부분 주에 문을 연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캐나다의 규제보다 오히려 미국의 규제가 더 세야 하는데, 이게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 뉴욕과 하와이는 빼고 나머지 주에서는 XRP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에서 지금 XRP를 재상장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XRP가 미국 거래소에서 재상장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ONXRP가 문을 열어준다면은 다른 거래소들도 조금 XRP 거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재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ONXRP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XRP 구매를 결정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XRP에 대한 굉장히 어떤 사랑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보이죠. 그래서 어쨌건 캐나다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데 미국의 거의 대부분 주에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XRP 판매에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나 크레딧 카드나 이렇게 어떤 애플페이로 이렇게 XRP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요, ONXRP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뱅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뱅사라고 하는 곳이 자세히 보시면은 바이낸스, 쿠코인, 뭐 바이비트, 아니면은 나노레저, 뭐 후오비, 뭐 아니면 디파이 거래소, 뭐 이런 곳에서도 이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옆에 보시면은 뭐 애플페이도 있고, 뭐 구글페이도 있고, 뭐 비자, 마스터카드, 뭐 이런 것도 있죠. 페이 아이디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ONXRP도 이런 뱅사라는 곳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XRP를 구매할 수 있게, 그리고 법적인 규제를 잘 활용을 해서 지금 ONXRP에서 XRP를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보시면은 이게 ONXRP 홈페이지거든요. 일단 캐시, 여기 옆에 캐시 보이시죠? 이 캐시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유로화 이거 표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많은 법정 화폐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 것도 보이죠?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썰락 페이먼트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눌러 보시면은 비자 마스터카드 나옵니다. 그래서 비자 마스터카드가 웬만하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XRP를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문이 열어주지 않았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만, 여러 가지 장점은 글로벌하게 XRP를 매수 가능하도록 만들 수가 있지만, 단점은 온XRP가 뭐 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뭐 브릿지, 뭐 XRP 레저에서 아발란체 쪽으로 브릿지를 할 때도 수수료가 높고, 뭐 여러 가지가 수수료가 좀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캐시로 아니면 크레딧 카드, 애플페이로 XRP를 매수를 할 때 수수료도 높지 않을까. 저는 아직 활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수수료가 높을 것 같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XRP 가격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XRP 개수를 받을 때 내가 법정화폐로 카드로 계산을 하고 XRP를 실질적으로 받을 때 생각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수수료도 빠져나가고 생각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XRP 매수하기 위해서 온XRP를 이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서 제가 오늘의 한 줄평을 좀 적어봤는데요. 개발도 좋지만 가격 좀 올려줘라. 이렇게 한 줄평을 한번 적어보게 됐습니다. 개발도 좋지만 가격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어보게 됐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모으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고 제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